네, 어제 코스피 시장과 또 코스닥 시장 옵션 만기를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2000선을 하회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는 하락 반전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또 빨간불을 켜면서 강보합세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이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요. 오늘 또 금요일 시장 한 주를 잘 마감하면서 앞으로 또 시장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장 마감 10분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상담해드립니다. ARS 이용하셔서 샵 4248번으로 종목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투이투 오늘도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투위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든든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정재훈, 예병군, 김종훈 전문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또 장 마감 10분 전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발빠르게 상담해드리는데요. 한 번 더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S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4248 누르시고요.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저희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는 77,500원, 비중은 40%, 보유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연초 강한 상승 흐름 보이다가 이번 주 내내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 의견 주시죠. 매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LG전자는 지금 이제 2012년도가 이제 품질 개선됐다고 보셔야 되고 2013년도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만 조금 뒷받침되어 준다면 저희 대한민국에서 양대 산맥이라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많이 꺼졌는데요. LG전자 다시 재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79,500원 잡아드리겠고요. 중기 목표가로는 87,4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또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예, 보유 의견 좀 드렸는데요. 일단 40% 비중이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대부분 얘기는 똑같습니다.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이고요. 일단 보유관 좀 유지하되 박스권 대응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81,000원 설정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72,000원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훈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일단은 LG전자 사업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전하고 휴대폰이 있습니다. 가전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좀 약간 정체된 부분이 있고 휴대폰은 아마 올해부터 좋아질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LG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올해까지 연말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스마트폰만 잘 팔린다면 LG전자의 장기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9만 원 정도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조금 더 연말 정도 가게 되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보유관 드리고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9만 원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세 분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살펴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나일론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죠. 최근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2,800원, 비중은 50%입니다. 보유기간은 한 달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전문가님, 매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등시 조금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중국 경기 회복세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와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 화학주 섹터들이 확실히 돌아섰다. 업황 자체가 돌아섰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200원, 좀 짧죠. 그리고 손절가는 12,2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두 분께서 주셨는데요. 정재훈 전문가님. 예, 일단은 12,000원권역에 매수를 하셨어요. 12,8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손실 보면서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황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14,000원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훈 전문가님.
네, 지금 화학주가 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그 화학주 제품 가격이 믹스 가격이 지금 상승하기 때문에 화학주 주가는 작년 11월 달 바닥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카프로는 카프로 락탐하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회사인데 카프로 락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프로 락탐, 암모니아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호남 석유가 지금 대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14,000원까지는 보유하시다가 한번 팔고 나서 대장주 격인 지금 부타티는 급등해가지고 호남 석유 급등하고 있는데요. 카프로 같은 경우는 락탐 쪽이 아직까지는 하락 쪽에 있다 보니까 일단 업황 자체가 좋으니까 조금씩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카프로 14,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보유하셨다가 그때 팔고 차라리 호남석유 쪽으로 종목을 바꾸시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종훈 전문가께서는 화학주의 전망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매수가는 18,500원, 비중 60%, 보유기간은 11개월입니다. 올 들어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매수하신 가격의 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매도 한 분만이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매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께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예, 제가 2012년도 가장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즉 이 업황 자체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화학 업황이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아무래도 주거하고 있다 보니까 화학 회사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화학 업황들은 아직까지도 2, 4분기 즉 올해 2, 4분기 이후에나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 4분기까지는 화학 업황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카프로도 그렇고 지금 코스모화학도 그렇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느리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종목 교체 차원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요. 목표가 1,1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9,06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훈 전문가의 매도 의견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뭐 업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8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훈 전문가님 홀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궁금해집니다, 이유가. 일단은 화학 업황은 작년 11월 달에 제품 가격이 지금 급등하면서 바닥을 찍고 있고요. 이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산화티탄 좀 만들고 있는데 이산화티탄 가격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졌지만은 황산 코발트 가격이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황산 코발트를 국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동사가 소재를 독점적으로 그런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현재 지금 주가는 확실하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연히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다음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매수가는 5,700원, 비중 100%고요. 보유기간은 7주입니다. 자, 현재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비중이 100%입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보유,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예병근 전문가님 매도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한 종목에 거의 집중으로 투자를 하셨는데요. 이 100%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매도를 하시는 관점에서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는 입장입니다. 목표가를 6,550원. 그 비중 축소 구간이죠. 근데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비중 축소하고 난 이후에 8,240원까지 좀 보유하시길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6,12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보유 의견 내주시죠. 네,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일단 제약 섹터가 주도 섹터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집중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집중 투자는 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표가 7,5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300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단 6,3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10분 전 종목 상담 발빠르게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모든 증시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제 옵션 만기를 맞아서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올 매도 물량이 오늘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 지수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0% 하락, 199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02% 강보합을 보이면서 51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 시장의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야속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외국인들도 150억 원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역시나 개인만이 오늘 시장에서 사들인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기관들 쪽에서 오늘 또 매도 우위로 엿새 만에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도 97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 개인만이 158억 원 가까이를 사들였습니다. 자, 업종별 상위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드리면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증권주와 금융업종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역시 전기가스와 음식료, 종이목재, 화학 업종들이 오늘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1분 채 남지 않은 모습인데요. 자, 시장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은 하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귀추가 주목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죠. 오늘 금통위에 금리 동결 단행 소식이 있었고 환율이 장중 1,060원이 붕괴되면서 역시나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업종별로도 그렇고 앞으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저희가 잘 해봐야 될 듯한데요. 현재 시장에서도 코스피 지수는 1998포인트, 2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상승세로 마감이 된다면은 역시나 6거래일째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 장세가 다음 주도 이어질 것인지 잠시 후에 또 심도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CNBC가 오후 3시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네. 모든 시장 또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시장 굉장히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단행을 했습니다. 3개월째 동결 유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오히려 큰 충격은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0% 하락, 1996포인트에 마감되었는데요. 아쉽게도 2000선을 하회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6거래일째 빨간불을 켰습니다. 0.18% 상승, 515포인트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매매주체별 동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관 쪽에서 많은 금액이 출회가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1931억 원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들도 갈팡질팡하다가 창 막판에 140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개인만이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시장을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기관들이 6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외국인들도 97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개인만이 158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 제가 또 살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가스와 음식료 그리고 종이목재,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들이 선방을 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 밖에 증권주와 금융업종의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그동안에 낙폭이 가다했지만 올라왔던 증권주들이 또 맥없이 오늘 또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다시 하락을 했는데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0.20% 상승, 오늘 153만 3천 원에 마감되었고요. 엔화 약세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오늘도 현대차 3인방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오늘 3% 가까이 오르면서 한국전력이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시장 마감 상황 또 우리 전문가분들과 또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금리 동결에 따른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지만 환율과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환율이 또 떨어졌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속도를 좀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랬는데 오히려 동결이 되었습니다. 예병근 전문가님, 금리 동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환율 리스크를 지난달 20일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일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오늘 금리 인하나 그다음에 금리 인하 쪽에 어떤 시장 의견들은 많았습니다만은 전일 환율의 흐름을 보고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제가 조금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수출주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주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금리 동결 소식이 난 이후에 갑자기 시장에 큰 하락이 잠깐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낙폭을 좀 줄였죠. 그렇지만 또 다시 장 후반에 들어서 뱅가드의 어떤
뱅가드 얘기들,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다시 하락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지금 금리는 사실은 금통위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쪽으로 갔다는 것은 매우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동결했다는 의미가 주식시장에는 크게 당연히 상승 요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뭐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금리 동결이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 세계 분위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만 홀로 경기를 굳건히 뭐 지키겠다, 부양이 아닌 지키는 쪽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국수주의적 어떤 이런 상황들이 경제에서 조금 안 좋은 이런 측면들을 또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님, 금리 동결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저도 인하를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일단 인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환율적인 부분들에 좀 방어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출주들에게는 정말 타격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어느 정도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부분들이지만 다소 이제 환율이 좀 급격하게 밀리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하게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있어서도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단행했지만 크게 들썩이지 않았고 오히려 환율이 1,060원이 붕괴가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금리 동결과 또 장중의 환율 하락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은 전문가님? 저는 사실 오늘 금리 동결로 예상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고 채권 금리가 3년물 금리가 2.74이기 때문에 오늘 금리 동결은 거의 99%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과연 금리가 동결됐을 때 어떤 업종이 좋을 것이냐. 일단은 지금 워낙 강세 시대인데 오늘 일본 지금 아베 총리가 현재 122조 원 정도 돈을 풀었습니다.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이건 굉장한 호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환율까지 떨어진다면 이거는 호재가 2배가 되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보유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환율 자체가 1,050원을 조만간 깰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1,000원 깨질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 900원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업종을 봤을 때는 IT하고 자동차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IT, 삼성전자, 현대차는 그냥 박스권 대응. 길게 부여하면 좀 불리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여행주는 확실한 수혜주가 되고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제약주 섹터 쪽이 과거 5년 동안 매출액이 내수에만 있다가 일부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약주 중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한 이제 성장주로서 앞으로 이제 환율이 하락을 되려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뱅가드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BM 쪽에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금융주가 빠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앞으로 환율이 떨어진 건 당연한 거니까 어떤 업종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 중에서 IT하고 차는 제외고 나머지 많이 있습니다. 제약하고 쉘가스, 여행, 호텔, 카지노, 게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남의 상승을 노리면서 제약 쪽은 좀 길게 보자. 쉘가스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 네. 지금 김종훈 전문가님께서는 저는 이게 오늘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선물에서 매도 나왔던 이유가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그 환차익까지 노리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한다고 봐야 되는 관점인데 왜 주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시는지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엔달러 약세가 지금 엔화가 약세라는 얘기는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쉽게 팔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3월 전에 가지고는 이제 배당 때만 팔긴 팔 건데 지금은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숨 고르기로 보는 거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업종별로 차별의 장세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봐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요.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 오히려 매기가 쏠리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또 오늘은 조정을 받나 했는데 끝내는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중에서도 IT 업종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졌는데 실적은 좋지만 환율이 떨어지면서 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잘 해봐야 될까요? 예병훈 전문가님. 예, 실적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실적 부분보다는 이런 환율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 이제 기대감,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게 될 수 있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금 전자, IT 쪽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큰 IT 쪽에서 이제 루머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큰 하락이 나타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의심보다는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즉 기대감이 없어진다면 결국 주가는 가지 않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도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도 조금 기대를 하셔야 되겠지만 향후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무조건 피해가고 보셔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뱅가드 BM 변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평균 한 750억 정도 매도를 하면은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근데 또 기관 쪽에서 거의 요즘 몇 천억씩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부담스럽진 않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정재훈 전문가님? 사실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쓰고 있지가 않습니다. 뭐 환율적인 부분들이나 아니 이런 것들은 전혀 좀 신경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뱅가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지금 3대 운용사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매도가 750억 정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반대 북급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1대 운용사가 우리나라 시장의 ETF 시장에 대해서 상품을 더 늘렸습니다. 그만큼 신흥시장 쪽으로 외국계 자금은 충분하게 일단 그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단지 그냥 현재 시장의 모습은 올라갈 이유도 없고요. 빠질 이유도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사거리로 인해서 심리적인 그런 변화 요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강단 있게 좀 버티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또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 주간 멜파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한가로 내려앉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습니다. 일단 떨어진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멜파스가 지금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밴드에서 탈락을 한다라는 루머가 좀 돈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지금 연계가 돼 있는 밴더에서 탈락이 될 수 있다. 예, 일단 네. 부품을 좀 공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에서 탈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루머가 좀 돌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좀 보게 된다면 여기저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IT에서 하드웨어 쪽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치킨 게임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술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일단 결국에는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른 분들도 멜파스 종목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요 지금 멜파스가 많이 빠졌는데 현재 지금 잔량이 적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월 화 정도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나오자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IT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떨어지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 멜파스가 실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실적 둔화 우려감 주가가 빠졌지만은 잔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단기 바닥권 정도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이죠. 한 주 마감을 잘 했습니다. 좀 아쉽게 장이 마감된 부분이 있지만 다음 주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모색을 해봐야 될 듯한데요. 자, 메신저를 통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다음 주 증시 전망과 또 전략을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김종훈 전문가님, 낙폭과대주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낙폭 과대한 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어제 이제 그 국제 은 선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그 관련 종목인 고려안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수가 약간 박스권에서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느냐. 그거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고려안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제약주 신고가 넘어갔잖아요. 제약주 신고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도 숨고르게 나오겠지만은 제약주는 조금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이 두 종목은 지수가 조정받아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면 은행주하고 증권주는 살짝 눌릴 수 있겠지만 그때 내가 그거 들어가지 않고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나
고려안 들어가시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 수익을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예병군 전문가께서는 환율 리스크는 단기적인 악재다, 유동성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을 사주고 있거든요. 매도 물량도 큰 것 같진 않고요. 예. 자, 유동성이 정답이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 쪽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상황이고, 미국도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정도는 감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감수할 정도의 어떤 큰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한은 이것이 풍부한 유동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장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여러분, 주가는 반드시 지금의 현 가치를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도 수렴하지만 현 가치도 계속 수렴을 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주가는 항상 물가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으로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가가 지금 결코 높은 구간이 아니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너무 공포를 느끼시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에 동참하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망이라든지 지금은 좀 한 발 뒤에 빠져 있지만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재훈 전문가님, 중소형주 압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거의 중소형주 위주로 편입을 하시잖아요. 네, 중소형주 위주로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어닝 시즌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어닝 시즌에서는 대부분 다 지표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습니다. 멜파스나 이런 부분들, 악재가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향후의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포커스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역별에 있든 정별 종목에 돼 있든 그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분께서 결론적으로는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좋은 종목들을 또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기프트카 신청하고 기다릴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양경애 씨. 이젠 더 큰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솜씨도 마음씨도 끝내주는 양경애 씨의 러블리하우스. 언제든 연락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다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싱싱한 희망을 가득 싣고 이종수 씨의 기프트카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종수 씨의 푸른 수산.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일본 여행 갔다가 그래 오늘로 주식을 샀다. 나의 스마트폰 주식 거래는 크레온. 크레온이다. 9살 칭칭에게 아름다운 교실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학교를 지원하는 아시아나의 아름다운 교실. 아시아나가 취향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투위투 대표 두 분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투 대표 슈퍼모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투 대표 변상익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대변하는 또 촌철살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상위꾼과 또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은지 씨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각각의 이름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신데요. 1인당 1,000만 원의 가상 계좌로 진행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해주신 종목들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 제시해주신 가격에 상하밴드 3%를 적용해서 방송 다음 날 편입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중은 좀 더 다양한 종목을 담을 수 있도록 종목당 10%로 고정이 됩니다. 자, 안투 위투를 대표하는 두 분과 함께 또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전문가께서는 어떤 기업을 또 제시를 해주실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종목 먼저 보셨습니다. 미래컴퍼니, 고려아연, 그리고 KT스 이렇게 총 3종목인데요. 자, 먼저 정재원 전문가의 미래컴퍼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 미래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IT 부품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컴퍼니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장비 부분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장비 부분과 이미지 부분, 수술 로봇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수술 로봇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사업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측 화면에 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그라인더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그라인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측면 아니면 곡면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일단은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타겟 시장을 보게 되면 LCD나 그다음에 OLED 쪽 이런 쪽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미래컴퍼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패널 부분들과 글라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LCD 패널과 아몰레드 패널, AMOLED 패널에 직접적으로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대한 고객사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와도 좀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만과 일본, 중국 업체까지 해외에 직접적으로 판매를 늘려나가면서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글라인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비중이 고르게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품, 장비들이 골고루 좀 나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가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팔리긴 하지만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로봇 사업입니다. 의료용 로봇 사업을 신규로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동작 인식 센서에 대한 그 모듈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올해 열렸었죠. 국제 가전 박람회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동작 인식이라든가 음성 인식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표현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미래컴퍼니가 충분히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고 실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작인식 사업 부분 성장 기대감에 또 강세를 보인 부분도 있고요. 차트를 보니까요. 또 최근에 또 미래컴퍼니가 LG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또 성장성에 기대감을 안고 또 주가가 쭉 잘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안투위투 대표 두 분께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게 이런 LG나 삼성이나 아이폰이나 납품업체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종목을. 근데 궁금한 게 경쟁업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쟁업체가 많을수록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경쟁업체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래컴퍼니 같은 이 엣지 글라이더 부분들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최초로 개발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업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작인식 센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독점인가요? 네. 자, 다른 궁금한 점 없으세요? 동작 인식 센서요. 네. 실생활에서도 저희가 정말 느낄 수 있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광고를 하나 보게 되면 어떤 게임에 대한 CF를 보시게 되면 아무런 선이 없는 상황에서 동작으로만 게임을 하는 그런 부분들 광고 보셨나요?
네네.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또 안토이투 대표님께서 네 이러시더라고요. 자, 추가적인 질문 없으세요? 근데 네. 특별한 거에 그렇죠. 기업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또 언급해드린 것처럼 뭐 성장성 부분이 LG 디스플레이 쪽에 또 납품을 하는 회사다 이런 쪽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주가 흐름이 어떤지 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작년 8월권역에서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에 좀 우려감, 이 납품에 대한 업황에 대한 이 부분들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간 이후에 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첫 번째로 지지했던 이 라인대 15,700원대 라인을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좀 불안하면서도 현재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17,100원에 좀 형성이 됐습니다. 종가가 좀 밀려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상승을 좀 확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매수가는 16,5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 시장의 좋은 흐름과 또 맞물리면서 기관 쪽 수급들이 확실히 붙어주는 모습이고요. 또 차트상으로 장기 이평선이 모두 수렴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차트를 보고 또 투자를 하는 매력을 느끼는 분들은 이 종목 지금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게 된다면 2012년도 올해 4분기 실적인데요. 지금 이 9년도와 10년도, 11년도, 12년도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재무구조도 상당히 우량한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과도하게 밀려 내려왔다라는 건 주식이 싸질 수 있다라는 얘기, 싸다라는 얘기고요. 이 싸기 때문에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관점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자리도 싼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컴퍼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종훈 전문가의 기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일단 고려아연은 세계 1위의 빗절금속 제련업체입니다. 일단은 워낙 회사가 아이템이 참 좋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고려아연은 쉽게 말하면은 재련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은 은 가격하고 거의 동행하기 때문에 매출액의 45%가 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 가격이 국제 은 가격이 올라갈 때 동사 주가도 거의 한 90% 이상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은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은반지를 쓰는 게 아니라요. 제조업, 공업용에 쓰이기 때문에 은은 대부분의 공업용 쓰고 나머지는 기공소 쓰고 있지만은 고려아연의 주가는 은 제조업 플러스 태양전지에도 은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의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근에 은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고요. 일단 화면 좀 보시면은요. 현재 지금 뉴욕 거래소 은 현물 가격인데 오늘 자리가 121선 경계선 바닥권에 들어가고 현재 온수당 30불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에 좀 보시면은 현재 지금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 들어와 있고 쌍바닥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작년 4월 달에 은이 꼭지를 찍었는데요. 작년 4월 달에 은이 꼭지가 OCI 꼭지입니다. 왜냐하면 OCI 태양전지에 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 가격이 폭등할 때 OCI가 폭등했고 물론 이 정도는 OCI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제 은 가격이 올라갈 때 고려아연이나 그다음에 OCI도 같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가지고 고려아연이지만은 지금 자리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합지수가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박스에 걸 수 있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가가지고 바닥권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차트인데요. 은 가격 일봉 차트하고 고려아연 일봉 차트인데
일단 보시면은 지금 은 가격, 어제 가격이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려한 주가가 지금 양봉으로 지금 일부 조금 이제 양봉으로 마감됐는데 지금 자리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이평선 122평선 바로 아래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매수 적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회사 자체는 업계 1위이고 부채가 없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인도가 2015년까지 비달러 자산, 달러를 매입하지 않고 가급적 금이나 은이라든지 이런 비달러 자산을 매입할 걸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중국의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은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자리가 고려아연의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과 은을 취급하는 회사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안투비투 대표 두 분께서 또 질문해 주시죠.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제 주변의 친구들은 솔직히 금과 은을 사가지고 뭐 모아서 파는 사람을 봤는데 그러면 이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그냥 금과 은을 아예 사는 건 그건 어떤 건지 그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그냥 종로에 가가지고 금바나 은바를 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지 않고 금이나 은을 사고 싶으면은 종로에 가서 금바나 은바를 사도 되고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때 팔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이제 주식을 한다 그러면 금하고 은을 은바로 살 수 있지만은 주식에서는 고려아연을 사는 게 가장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가 어제 국제 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 금하고 은은 오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바가 그 자각형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모난 은바를 말하는 거고요. 네. 뭐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금바나 은바를 사는데 금바는 좀 비싸니까 네. 은바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상세히 알려주시면 진짜 금바나 은바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을 사야 좋은 거 아닌가요? 둘 다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 은이 또 수요하는 많은 제품이 또 나오나요? 그러니까 뭐 은이 필요한 뭐 그게 있나 지금? 은이 주로 어디 쓰이냐면 일단은 그 전 세계 제조업이 많이 쓰이고요. 거기다가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은을 처음에 생산하다가 태양 전지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은을 나중에는 수입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중국이 은을 만든 시장이 10%밖에 안 되는데 은을 수입하는 게 2배 이상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은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00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200톤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은 가격이 작년에 폭등했었고 지금은 이제 약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은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은이 있습니다. 은이 있는데 이제 은 수요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은을 막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은 가격이 올라가려면 고려아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은 수요가 급증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원자재나 귀금속 그다음에 유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커지는 그런 품목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커지고 중국의 태양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은이 그동안 많이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중국의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제 뉴욕 거래소에서 은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 자리가 고려아연하고 주가가 똑같기 때문에 은 가격을 보고 고려아연을 사셔도 되고 고려아연을 보고 은 가격을 보시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요, 전기료를 또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려아연도 포스코처럼 전기 사용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영향은 없나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없을 수는 없죠. 전기료가 올라가면 영향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그런 작은 것보다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사업, 이 회사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은 가격이 지금까지 7배가 올라갔습니다. 은 가격이 최근 3년간 7배가 올라갔는데 고려아연은 거기에 더블 15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3년 전에는 주가가 3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5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주식은 실물보다 더 올라갑니다. 금이 5배 올라가면 주식은 10배 올라가요. 왜? 유동성이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금이랑 다이아몬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일단은 이제 금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각 중국이나 인도에서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매입을 계속하는데 다이아몬드는 매입을 하지 않고 보통 이제 결혼식 기념으로 쓰는데요.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뭐 50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 가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가공비가 비싸기 때문에 팔 때는 보통 반토막 나서 팔고요. 재테크 수단으로는 금을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그냥 이제 장식용으로는 다이아몬드가 좋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금이 좋습니다.
네. 아, 여자친구한테 금을 사줘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을 사시면 되고 돈이 없으면은 은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돈이 없으면이라는 가정은 참 씁쓸하네요. 김정우 전문가님.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 아연에 대해서 또 열심히 질문을 해주셨고 기업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원유와 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 또한 쭉 또 내려왔습니다. 차트 흐름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자리가 이제 경기선 122평선 주식은 이겁니다. 주식을 고를 때는 업계 1위를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없어야 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매년마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업계 1위고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없습니다. 은 가격하고 똑같이 갑니다. 지금 은 가격이 경기선 121이평선 아래에 있고 동사도 주가가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종합지수는 약간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여기서 떨어지면 더 저가 매수로 바닥권으로 생각하시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매수 가격대는 39만 원이고요. 목표 가격은 45만 원까지 1차 45만 원 설명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5만 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의 가격 제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예병군 전문가의 KTS 종목 살펴볼게요. 예, 지금 KTS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그 KT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장기 성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KT의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KT 올레의 홈 쪽하고 모바일 쪽에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그 기법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스템들을 또 통합적으로 솔루션 해주는 업체, 그리고 대여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들을 또 구축해주고 대여도 해주고 그리고 인재도 파견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114 또 번호를 안내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중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의 주가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최근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떤 회사들도 모두 지금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통사를 이제 늘리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통사가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4이통사 이렇게 지금 경쟁업체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통사만 생겨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통사가 생겨남과 동시에 CS 센터, 즉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 이런 것들이 또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 KTS는 특히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축해 놓은 회사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KT의 또 계열사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처음 보는 종목인데 일단 기업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니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또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두 분께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랄게요.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확인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114에 전화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14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CS 센터라고 하면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라고 하면 전화로만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냥 근데, 한국말로 해주시죠. 고객 서비스 센터라고. 예. 네네. 이제 이 컨택 센터라고 하죠. 이게 제가 영어로 왜 드렸는가 하면 네.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와 컨택 센터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는 전화로 응대를 해서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처리해 주는 거고, 컨택 센터는 전체적으로 고객이 전체적으로 불편한 점, 그리고 예를 들면 교환이라든가 어떤 그 기계의 고장 모든 부분을 즉 통합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전화해서 뭔가 서비스를 받겠다가 아니고 내가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이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갑자기 조금 스마트폰에서 오류가 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성으로 해결되는 것도 이 컨택센터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네요. 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 문제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나 뭐 저는 LG전자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거랑 다른 거 아닌가요? LG전자 그거는 이제 휴대폰의 문제고요. 휴대폰 기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통신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통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기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컨택센터는 그 기기상의 문제까지도 바로 연결을 해서 즉 이제 지금은 원격 지원으로 굉장히 기기들을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드린 종목도 잘 갑니다. 그거 잘 보세요. 네. 예. 그런가요? 잘 갑니다. 그만큼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 상승장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잘 올랐는지. 예. 지금 KTS의 일봉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뚜껑이 없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뚜껑이 없습니다. 일봉상에 뚜껑 없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뚜껑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갈 때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 제가 뭐 들고 나올 때마다, 종목이 고점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가는 놈이 더 간다. 그 얘기 꼭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빠지나, 시장이 오르나,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는 3,490원 좀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3,620원인데 여기서 잡으란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조금 조정 좀 들어오는 구간이겠죠. 네. 조정 들어오는 구간에서 3,49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또 짧게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출연 일자가 굉장히 긴박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조금 짧게 3,880원 이렇게 좀 잡고 가고 손절가는 3,360원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택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그 개념을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것 같거든요. 예. 자, 근데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수급이 쭉 들어오는데 외국 쪽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지금 매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대한민국의 이런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 제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혹시 외국 가보셨습니까? 조민아 아나운서님 외국 가보셨어요? 아우, 그럼요. 예, 외국 가면 굉장히 서비스가 불편하죠, 그죠? 네,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서비스만큼은 한국만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통신이나 이런 인터넷 이런 부분들 서비스 센터 굉장히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외국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출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시스템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예병군 전문가의 KTS 종목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고려아연과 미래컴퍼니 KTS 총 3종목입니다. 자, 안투, 위투 대표 두 분께서 오늘 종목 잘 선택하셨나요? 네. 예, 마음의 준비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도 끝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또 두 분께서 오늘 또 선택을 잘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만나보실게요. 종목 오늘 종목이 좀 똑같네요. 저 오늘 선택한 거는 고려아연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전문가님께서 오늘 설명을 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음과 차트를 같이 보여주면서 이해가 제가 가장 잘 됐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휴대폰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종목을 다 가지고 있기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새로운 것만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고려아연을 선택해봤습니다. 상익 씨. 네. 앞으로 위투 대표라고 하지 마세요. 소심한 위투 대표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 위투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예. 네, 일단은 종목 잘 보신 것 같고요. 종목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업계 1위, 부채 없고 성장성 확실합니다. 중국, 인도 수요 확실하고 주가 바닥이었고 일단은 선택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었을 때 금 모으기 운동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요즘에 금값 오른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거기다가 은값이 오른다는 얘기에 또 제가 혹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려아연?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올랍니다, 원래요. 그러니까요. 금보다 은이 더 많이 뛰고 금이 5배 가면 은은 7배 갑니다. 주식은 15배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께서는 한 종목을 같이 선택을 하셨어요. 고려아연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큰 사랑을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누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더 큰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종목 AS 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안투, 위투 대표 두 분의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은지 씨 총 7종목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게임비리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상보 종목도 오늘 3% 가까이 상승했고요. 휴비치 종목 16,000원에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격 투자형인 상익 씨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총 6종목인데요. 중앙백신 오늘 5% 가까이 상승했고요. 호텔신라 43,100원에 편입되었습니다. 네, 총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은지 씨와 상익 씨가 지금 조금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네, 어제보다 확실히 좋아졌네요. 네. 어제 또 조금 하락한 종목이 있어서 굉장히 흥분을 하시면서 네. 얽힌 토론을 또 하셨잖아요.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또 좋은 부분들 많이 부각시켜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본격적으로 AS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어제 선택한 종목이었죠. 어제 또 호텔신라가 오늘 매수가 되었고요. 자, 가장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주세요. 네. 뭐야? 네. 자, 게임비부터 그럼 살펴볼까요? 김정훈 전문가의 게임비리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되게 좋은데요. 그냥 네. 이대로 계속 쭉 가면 되는 건가요? 게임비? 네, 일단은 동사가 이제 모바일 게임 업계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차입 경우 부채가 없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전 세계 가입자가 70% 짜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여름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입자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너무 포화가 되면 이제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좋은데요. 지금은 조금 더 홀딩하시고요.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12만 원까지 홀딩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홀딩하시다 그러면 충분히 더 한 15% 이상 수익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실리콘왁스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전문가님 이거 괜찮을까요? 어떻게 빼야 되나요? 실리콘웍스 김정훈 전문가의 종목은 아니죠? 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 펠립스 업체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면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증권사에서 추천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오류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있잖아요. 업계 1위가 있고 하청업체가 700개가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지 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LG 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애플이 대장이고 LG 디스플레이가 2등주고 실리콘이 3등주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1등주를 사야 되고 2등주를 사야 되는데 3등주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반등권이지만은 앞으로는 주식을 고를 때는 항상 업계 1위만 사시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또 상익 씨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들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 김정은 전문가님 RF테 제가 선택하겠잖아요 옛날에 이거. 아니 궁금한 게 이런 그러니까 부품 업체 많이 듣긴 들었는데 오늘도 설명해 주신 것도 부품 업체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전망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도 전망이 있는 건가요? 동 두 개다? 지금 포트 종목을 보니까 IT 부품 섹터는 한 종목밖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 쫄리세요? 혹시 걱정되세요? 걱정되시겠죠. 걱정되면 주식하면 안 되고요. 공격형 투자는요. 이런 부분 종목군들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일단 RF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성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1%가 빠졌고 2%가 빠졌고 10%가 빠졌던 간에 내가 이 종목이 아니다라면 쳐낼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갖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믿어도 되는 거죠 이거. 이게 제일 마이너스가 심하거든요 지금. RF텍이요? 예. 그래요? 0.8%인데 0.8%? 죽겠네요 그냥.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직 알겠습니다. 0.8. 네. 자, 일단 또 상익 씨가 굉장히 어제부터 우리 전문가분들을 들썩이게끔 만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일단 또 FT니 종목이 있거든요. 예병군 전문가께서 제시를 해주셨죠? 예.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역시 제가 강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놈 더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나노스도 지난주에 제가 선택은 못 받았지만 나노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공격 투자형이시든 안정 투자형이시든 나노스를 선택하셨으면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 가격이 17,700원이었고 그 다음날 17,3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재반등을 한 종목입니다. 분명히 제가 빠질 것을 예상해드렸고 다시 재반등할 것도 예상을 해드렸어요. 그만큼 쪽집게 같은 전문가다. 그걸 분명히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KTS 선택 안 하셨죠? 분명히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궁금한 게 그러면요. 주가가 대체 어느 정도를 보고 한 기간을 한 달 정도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는 거는요. 며칠, 즉 3일 이내, 일주일 이내 계속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종목 예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한 달 뒤에 갈 거를 얘기해오고 2달 뒤에 갈 거를 얘기해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드렸어요. 두 종목 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뭐 별로 그렇게 공격형 투자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안전한 투자도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FTENE 종목에 대해서 AS 좀 해주세요. 예, 궁금해지네요. FTENE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나노 섬유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최근 들어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BW 물량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주가가 꼬꾸라질 수 있다 우려가 많은데요. 제가 지금 들고 나왔던 가격대는 그렇게 위험한 가격대도 아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5% 이상의 상승 권역대에 와 있는데요. 이런 5% 정도 상승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상익 씨, 지금 네. 5% 올라 있는 종목이 포트에 있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정말 좋은데 혹시 KT도 그랬던 건가요? 그걸 KT도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나노스는 그거보다 더 올랐죠. 나노스는 만약 매수를 하셨다면 한 7% 이상 되는 8% 정도의 수익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오른 종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진짜 공격 투자형이라면 지금 단기간에 내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봐야 될 시간은 일주일 이내 한두 번 정도는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들고 오다 보니까 조금은 각이 살아있는, 즉 예각 이론에서 각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은지 씨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정재훈 전문가께서 또 제시를 해주셨죠. 네. 이게 되게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이게 되게 심해요. 네. 근데 그런 경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거 좀 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상승을 한 이후에 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수그룹 흐름을 좀 보더라도 일단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가 일부 좀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양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빠진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음 주에는 수익권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수페타시스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아쉬운 종목이 있어요. 김종훈 전문가께서 파라다이스 종목, 또 카지노 사랑을 외쳐주시면서 주셨는데 은지 씨와 또 상익 씨께서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 1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아까우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아깝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업계 1위, 차지 주식이겠습니다. 위험하게 투자해가지고 이 주식이냐. 저는 위험하게 하면 주식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식이잖아요. 위험하게 해가지고 내가 10% 수익 얻을 것이냐. 안전하게 해가지고 5% 얻을 거냐. 안전한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업계 1위,
카지노 업계 1위, 무차별 빚이 없습니다. 성장성, 중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10년간 계속 들어옵니다. 그 수가 증가합니다. 성장성, 이 종목 지금 7배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 사가지고 5% 올라 주식하십니까? 이 종목 2년 만에 7배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더 갑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18,500원까지 10% 올라갔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물론 이제 편입을 안 하셨지만은 혹시 이제 갖고 있는 뭐 방송에서 갖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은 한 지난번에 저항자리 2만 원까지는 그냥 가볍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업을 선택을 하실 때는 또 이번 주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요것저것 많이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예, 그리고 전문가님들 말씀이 다 맞으시는 것 같고 뭐가 정답인지 몰라가지고 참 고르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굉장히 믿음성을 주는 얼굴이잖아요. 오빠의 매력을 충분히 한번 느껴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미 지나간 종목에 대해서 후회분들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어도 팔아야지 내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또 세 분의 전문가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또 AS 꼼꼼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익 씨, 은지 씨 또 더 궁금한 점 없으시죠? 오늘도 질문 열심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수익률로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네,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어떤 주제인가요? 일단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뭐 시장이 좀 많이 밀려내려온 그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었습니다. 멜파스라는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뭐 어닝 시즌을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닝 시즌에 대비를 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떤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숙지를 하실 거고 알아보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러면 제가 어닝 시즌에서 일부 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을 때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기준이 좀 잡혀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파악을 합니다. 근데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는 데는 반드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데요. 네. 여기서는 분명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합니다. 가장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꼭 저점은 기관이 만듭니다. 그리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좀 만드는 그런 습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최바닥권역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는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들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겁니다. 정보라는 이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 개인 이 세 부류를 놓고 보게 된다면 개인 쪽에서 정보력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흐름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짧은 수익 관점으로 인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일단 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닝 시즌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랑 함께, 그러니까 제 회원들과 함께 매매했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플랜티닛이라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거래가 터지면서 기준 양봉이라고 하거든요. 장대 양봉.
양봉을 세우고 난 이후엔 꼭 휴식기를 갖습니다. 꼭 휴식기를 갖는데 그 휴식기가 거의 2거래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스윙으로 끌고 가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단기 3%, 4%의 수익을 노리고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쉬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매수권역으로 좀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분, 그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확인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오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더존비즈온이라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2거래일 정도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결국 방향성은 윗방향으로 잡는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더존비즈온이라는 기업은 많이 밀려 내려온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성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습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는 좋지만 일단 이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기관 쪽, 특히 투신 쪽에서의 매수해주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매일 검색을 해서 많은 수량의 매수를 해줬던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한 2거래일 정도 쉬는 구간에서는 늘리목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처음에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새로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처럼 호실적 발표 이후에 또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일정 부분에 주식이라는 건 매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보더라도 아니면 기본적 분석을 보든 간에 펀더멘탈 분석을 한 이후에 목표가를 좀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식에 대해서 알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기술적인 분석을 하든 수급적인 분석을 하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갖고서 대응을 하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정재훈 전문가님 말씀에 조금 힘을 조금 더 실어드리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일단은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하실 때 숨어있는 호재, 즉 숨어있는 악재가 반드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그 차트 모양을 만들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어떤 모양들, 즉 환율 비교 차트만 보셔도 오늘 금리 동결이 될 것이라는 게 어제 분명히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서는 정보가 꽁꽁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새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들, 즉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모양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무시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더 크게 당하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좁혀서 저희가 결론을 내보자면은 기관 수급이 꾸준히 붙는 중소형주에 우선은 저희가 좀 다가가 보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들이 또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와야지 그만큼 더 또 기분 좋고 전문가분들도 뿌듯하실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이슈 토크 정재훈 전문가님 많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안투위투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더 많은 내용 알려주신다고요? 예, 제가 지금 요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5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단기면 단기, 중기면 중기, 3일이면 3일 이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신다면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체크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주중에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을 위해서 일요일 저녁에도 공개 방송을 해드립니다. 반드시 많이 좀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종목 많이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휴일에도 또 쉬지 않으시고 전문가 방송 해주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또 무료 방송 있으신 김종훈 전문가님, 정재훈 전문가님. 예,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병근 전문가 같은 시간대에 진행을 합니다. 5시부터 좀 진행을 하고요. 올해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클 것입니다. 당분간 클 것인데요. 일단 이 변동성 큰 부분 안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고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또 꼭 무료 방송 통해서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 전문가님, 파라다이스처럼 좀 안타까운 종목이 없어야 될 텐데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고려아연이 선택이 되었어요. 일단은 지금 장이 사실 되게 좋은 장인데 앞으로 환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환율 떨어지면서 장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너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방송에서 분명히 좋은 업종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업종 설명 드릴 겁니다. 그분들 분명히 체크하셔가지고 올해 내년까지 2015년까지 3,000포인트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주 마감을 또 세 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투 위투 첫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을 도와드리고 있죠. 또 샵 4248 이용하셔서 ARS 이용하셔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장 마감 직전 15분 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